안녕하세요. 모모캠퍼스 핫찌폰TV의 성원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프레젠터 이가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핫찌폰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실 텐데 하마터면 그냥 취업할 뻔했다 이런 뜻이에요. 핫찌폰. 취업에 대한 꿀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홈프레젠터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혹시 네.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 프레젠터는 이 이름에도 있지만은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좁게는 이제 발표를 이제 하는 거고요. 더 넓게를 얘기하자면은 발표의 내용을 기획하고 또 발표까지 최종으로 하는 사람을 전문 프레젠터라고 합니다. 딱 직업이 아니어도 모든 회사 생활에서 딱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는. 그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우선은 그런 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저도 여기에 있는 줄을 몰랐어요. 네. 근데 항상 동경을 했던 거예요. 프레젠터 하면은 가장 유명한 이제 프레젠터가 전 세계에서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와 저런 거 하는 직업이면 진짜 멋있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일하던 그 시절에 제 친구가 이 직업을 먼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공고가 나서 저는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런 건 신입사원이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경력직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준비됐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문 프레젠터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나운서나 뭐 리포터나 뭐 쇼호스트나 방송 일을 조금 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꼭 이게 방송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 프레젠터는 스피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이미지도 호감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내용 소화력 같은 것들을 사실은 한꺼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출신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다가 좀 이 길로 오게 됐습니다. 우선 미모에서 좀 걸리네요, 저는. 아니에요. 뭐 미모라기보다는 이제 호감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사실은 뭐 일반적인 건 여러 번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제 프레젠테이션 입찰 같은 경우에 딱 한 번 10분만 이제 선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빠르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외모라면 좀 좋지 않을까. 그죠. 네. 그리고 스피치 능력과 기타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걸 네. 준비한 사람들한테 네. 뭘 준비하면 좀 일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몇 가지 알려주실까요? 네네. 사실은 전문 프레젠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피치 능력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보이스를 조금 이제 가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10분이나 15분 내에 그 사람들에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보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저도 보이스를 많이 바꾼 이제 케이스예요. 네. 노력하면 되나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피치 능력하고 그 보이스 네. 필요하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이미지 관리 능력도 굉장히 네네네.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된 얼굴입니다. 타고난 얼굴이 아니었나요? 네, 아닙니다. 타고난 얼굴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뭔가 또 신뢰를 가는 외모 이런 거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획 능력 네네. 이런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합니다. 뭐 예전에는 시나리오를 주면 그거를 잘 소화하는 뭐 1단계의 프레젠터가 있었더라면 요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 분석, 심사위원들 분석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뭐가 키메시지일지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재구성할 줄도 알고 오프닝이랑 클로징도 좀 효과적으로 만들 줄 알고 이러한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까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프레젠터가 될 수 있겠죠. 얘기 듣다 보니까 강사들과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맞아요. 중복되는 네네네.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강사 일을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거는 강사는 약간 호흡이 길잖아요. 네네. 네, 뭐 1시간, 2시간 그렇다면 요거는 10분 내에, 15분 내에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죠. 수주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전문 프레젠터의 좀 어려운 점이에요. 맞아. 왜냐면 PT라는 게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랑 연결이 네.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만회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
뭐 그렇죠. 실수를 하면 그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전달해서 어쨌든 네. 입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랑 이제 입찰 프레젠테이션이랑 다른 경우는 이제 수주가 중요한데, 적게는 수억, 많게는 몇백억까지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 달려 있는 거고, 또 그게 생사랑 달려 있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는 많아서 스트레스 관리도 조금 잘하는 것이 그렇구나. 필요합니다. 꼭 이런 능력만이 아니라 자기 관리가 잘 돼야지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러면 전문 프레젠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입사를 하려면 자기소개나 서류 전형이나 아니면 면접을 직접 통과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프레젠터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아, 네. 잘 봐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선배로서 이제 후배 프레젠터를 보고 하면은 요렇게 큐카드 같은 거를 방송처럼 아. 들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큐카드 없이 내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보통 만약에 기업의 프레젠터가 네. 되려면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그 기업에 대한 뭐 소개를 5분 동안 준비해와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기업에 대해서 자신만의 컨셉과 포인트 정도를 약간 보여주기만 해도 굉장히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본인 사례가 있다면 좀 얘기해 줄까요? 면접이나 이런 것들.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면을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와라라고 하면은 회사는 어떤 회사고 연역이 어떻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보통 준비를 많이 그 짧은 해온다고. 시간에요? 네네. 보통 5분에서 10분 네. PT를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명품이랑 이 회사의 공통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컨셉화를 시켜서 그 세 가지 공통점 이렇게 해서 5분 PT를 준비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라고 자기만의 컨셉을 조금 만들어서 더해서 스토리를 만들면은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만들어도. 열심히 했어요, 네, 진짜. 보통은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다 잘못된 방향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래서, 딱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게 전문 프레젠터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걸 참 네. 잘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주려고 하치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모 캠퍼스 하치펀 TV 성원수 전문 프레젠터 이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